전작권 회수를 왜 못해요? 그거는 또 오해예요. 전작권 회수를 위한 발걸음 착착 밟고 있습니다. 주변 현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거는 쌩까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발전, 변화 중에서 전작권 회수도 못하는 비자주적인 기만적인 정부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옹호 논리를 저처럼 얘기해주는 진짜 문재인 정부를 위한 스피커가 어디 있어요? 오해입니다, 그거. 전작권 해소를 위한 준비 착착착 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전작권 해소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작권 해소와 관련된 역사를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작권 해소라는 과제를 제일 처음 제시한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무슨 정부예요? 전작권을 해소하겠다, 해소해야 한다. 이걸 제일 먼저 제시한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아니고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또 하나, 전작권은 유명무실한 측면도 있어요. 전작권이 그렇게 있었으면, 그게 어마무시한 제어력을 가질 것 같으면 12.12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음대로 막 뺐어요. 그런 일에는 비자주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평시작전권? 평시작전권. 전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전시작전권이니까. 평시작전권은, 그럼 전시작전권은 뭐냐? 북한과 전쟁 났을 때.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력은 일본과 일단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 육군은 왜 그렇게 셉니까? 대한민국 해군은 왜 그렇게 약합니까? 답을 주세요. 차근차근 짚어보면 다 보여요. 대한민국은 육군이 왜 그래 셉니까? 전두환 같은 놈들 때문입니까? 선수가 바뀐 거죠, 그거는. 하나회 같은 놈들 때문에 육군이 센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선후가 바뀐 거죠. 미국의 냉전 세계 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의 설정이에요. 일본 놈들이 어떤 야욕이 있어서 해군을 증강하고, 한국은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쪼그라드는 사고밖에 없어서, 혹은 육사놈들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육군이 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미군 국방부 혹은 미국 세계 전략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뭐겠어요? 북한하고 정면으로 딱 휴전선. 그러면 여기는 육군.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대포, 미사일, 탱크 이런 걸로 딱 군사력을 배치하고, 일본은 후방기지, 일단 유사시에 베이스 캠프로 일본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군력이 강화되어서 자위대가 미군 물자, 미군 그거 팍팍팍 실어 나르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전쟁 물자, 전쟁 지원 병력 팍팍팍 실어 나를 수 있는 배, 탑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육군, 이쪽은 해군. 일본의 육군이 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냥 서포트예요,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작전권은 뭔데? 정보 첩보전입니다.
정보기 그 위에 안테나 달린 비행기 있죠. 그런 거는 총괄하는 거는 미군이 다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 대한민국 육군, 서포트하는 거는 일본. 그리고 전쟁 판때기가 어떻게 되는가 쭉 보는 거는 미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데 군사력이 그렇게 쭉 수십 년 동안 군사력 구조가 그렇게 기형화되어 있으니까 독자적인 군대가 아니고 세계 체제 하에 편성된 군사력이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다 왜곡된 군사력이죠. 그걸 미군이 정보전으로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작전권 회수 얘기를 해봤자 정보 전략 자산이 없잖아. 너네들. 그러네. 그거 갖추면 줄 거죠? 야, 그건 너희들이 그거 갖추면 우리도 편하지. 자, 갖춰.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보 전략 자산,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전자권 회수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정보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커버하는 정보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많이 갖췄어요. 이제 거의 almost there, we are almost there. 거의 그 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왜? 정말 세계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국력 전체의 증진과 비례하는 그게 무슨 그런 구조로 봐야지 뭐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년 앞당기냐 2년 앞당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군에 맞먹는 종합적인 군사력, 정보 전략 자산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군대가 되었을 때 전자권이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딴 건 몰라도 국방과 외교는 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처럼 대통령이 하는 일 따로 내각 총리가 하는 일 따로인 것처럼 사실상 그쪽에 방점을 많이 찍고 국방과 외교 이걸 열심히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보건 여기에 또 대통령이 하실 일이 생겨서 그 세 분야를 잘하셨기 때문에 다른 인사가 좀 잘못되고 삐꾸나고 시끄럽고 난리치고 지지부진하고 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나가는 그런 대통령이란 걸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국방, 외교, 방역 이 세 가지의 굵직한 일들을 기본빵으로 잘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칭찬해야지. 내치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왜 비판을 못해요? 인정할 걸 인정하면 비판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